자, 농지법을 개정하라! 최근에 전화나 댓글을 보면 공산당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처분 명령이라는 제도가 농지법에는 있거든요. 내 땅인데 왜 마음대로 처분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농지법 개정 때문에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이 혼란의 근원이 되는 농지법, 이게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 또 어떻게 이런 법이 생겨났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금 현실에 맞는 농지법을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해야만이 바뀌잖아요. 법이란 게 바뀌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서로 이해 충돌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잖아요. 여와 야가 있는데 이게 충돌하니까 헌법에 있는 글자 하나를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도시민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너무 투기로 막아버리면은 농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과 도시가 더욱더 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농지법이 근간이 되는 경자유전 그리고 식량 안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시정에 맞게 바꿔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농지법을 공부하면서 수정해 나갈 것은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지법이 근간이 되는 헌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자, 헌법 제121조입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렇게 돼 있죠. 소작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경작시키는 대가로 지대를 받는 경작제도를 얘기합니다. 농지법을 한번 볼게요. 농지법은 1996년부터 이게 적용이 됐는데요. 여러분 개정을 거치면서 작용의 의미가 조금은 퇴색은 되긴 됐습니다. 보시면 작용이란 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작용이라 하는 거잖아요. 2분의 1 정도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작용이 100% 작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농업 경영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라는 거, 내가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경영이잖아요. 농업법인이 고용을 해가지고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 경영을 말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위탁 경영, 고용을 통해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농지법 2조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경자유전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농지 독점을 막기 위한 그런 게 경자유전이었던 거예요. 경자유전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었죠. 그 지지 때문에 경자유전이 이렇게 헌법에 딱 박히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사회를 좀 반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는 우리 주된 업이 농업이었잖아요. 대부분이 농민이었고 경자유전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농지법도 투기하면서 일반 도시민들이 도시농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까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도시와 농촌이 단절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 지방을 소멸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적당하게 토지를 살 수 있는 것들은 좀 장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지법에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게 넣어야 될 것은 투기금지죠. 투기금지를 농지법에서는 전체, 모든 국민 전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강력한 규제,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이 도시 개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투기를 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런 법이 농지법에 들어가야 되는 생각합니다. 투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번에 LH 투기한 사람 얼마나 처벌받았을까요? 별로 신문에도 나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부분인데요. 임대차가 가족 간의 임대차도 이게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비윤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끼리는 경제 공동체잖아요. 이거를 불법 임대차로 소작제도로 본다는 거는 너무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현장에 있는데요. 지목이 농지면 모든 게 농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농지의 기능을 아주 잃어버린 앞으로 도로가 될 곳에 있는 농지 5평, 이런 조그만 농지 있잖아요. 이런 것은 행정관청의 농지법을 잘 아는 사람이 판단하에 직권으로 농지증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농지증 때문에 엄청난 낭비가 많습니다. 정말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 법도 꼭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제도 3가지 정도는 저는 꼭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 이장님들, 이 도시민들이 농지를 안 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지 가격이 굉장히 폭락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아셔가지고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오시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주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바뀌지 않거든요. 자본 중에 얼마나 성장해 있습니까? 도시와 농민 모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농지법 개정 어떤 게 있는지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냥 욕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고쳐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공론화돼야만이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이 유튜브 보시고요. 많은 공유 그리고 댓글, 좋아요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